대표 녹화 아직 안 하고 있죠? 지금 눌렀는데. 아, 송병문 씨 거 나오는 거 이게 네, 알겠습니다. 뭐, 2천만 원 나왔다 그랬어. 와, 송병문인데 내 수강료에 맞아요. 나는 세계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갑자기 이게 한 10개가 쭉 죽은.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조세특례 국세 환급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이라든가 소득공제 뭐 이런 말들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개인이 받는 그 나라에서 국세로 환급받는 거를 이제 뭐 소득공제라든가 연말정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사업자가 이제 나라에서 국세로 환급받는 거를 경정청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국세를 환급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보면은 이제 개인한테 소득공제를 하라는 거는 이제 벌어들이는 만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쓸수록 공제가 많이 되는 형태고, 이제 사업자들한테 국세를 환급해주는 이유는 이제 고용 장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설비 투자를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국세를 환급받는다는 거는 그 납부한 세금 안에서 환급받는 거지, 내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받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납부한 세금 안에서 공제 항목에 의거해서 국세 환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국세 환급은 이제 조세특례법에 의거한 거예요. 보시면 이제 조세특례법이 보통 사업자가 국세나 지방세, 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해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법인 사업자는 이제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세금을 사업자가 냈을 때 보통 이제 기장 세무사들도 이건 해요. 세액 감면, 면세 항목들 체크하고 비과세 항목들 체크해서 이제 매출 매입에 대한 이제 신고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액 공제 부분은 이제 국세기본법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조세특례법에 이렇게 해당하거든요. 이건 기장세무사들이 잘 못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주들이 국세 환급을 받는 거는 조세특례법 29조에 의거해서 이제 경정 청구를 통해서 이제 환급을 받는데, 보통 이제 기간은 5년간 납부된 세금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3년이잖아요. 근데 22년분 그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경정 청구를 해서 받는 거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분에 대해서 이제 그 조세특례법에 의한 공제 항목을 따져서 이렇게 환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 사업주들한테 세액 공제를 받는데, 저희는 이제 이텍스 솔루션이라는 웹 기반 이제 자동 그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세액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간략된 금액을 산출해내고, 그 뒤에 이제 전문 세무법인을 통해서 이제 세밀 검토를 해요. 한 2, 3일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을 이제 국세청에 경정청구 요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그 국세청에서 홈택스나 뭐 이런 그 언론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국세 환급금 찾아가라고 고시는 해요.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주진 않아요. 찾는 거는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업주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 여기 이
1년에 한 80조 규모의 환급액이 나오는데 그 중에 44%는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80조잖아요. 이렇게 환급해 줄 수 있는 게 약 5조 4,942억은 내가 잘못 낸 걸 알아. 과언합했다는 걸 알아서 이제 경정 청구 받는 거고 공제에 의해서 이렇게 환급 받는다는 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찌 보면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조금 세 가지를 해야 돼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경정 청구 발생 원인이 뭐냐면은 조세특례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특히나 이제 개인한테도, 일반 개인한테도 우리가 소득공제를 해주잖아요. 개인에 대한 항목은 굉장히 간략적이기 때문에 그냥 기장 세무사 누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주에 대한 항목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저희가 경정 청구를 그 세액 공제 부분을 찾을 때 사업주에 해당하는 게 한 180가지 항목이거든요. 그게 넘어요. 180가지가 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조세특례법 자체가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장 세무사들이나 일반 세무사들이 이거를 체크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일례로 재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막 부동산 관련법이 너무 많이 복잡하게 바뀌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고사하고 이제 세무사들도 그걸 이렇게 혼란스러워 했잖아요. 근데 조세특례법은 더 혼란스럽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례나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판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 자체가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세무사라고 해서 다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기장세무사 자체가 세무사무실 자체가 이제 대부분 입출납에 대한 이제 세금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무사가 직접 하지 않고 밑에 직원을 두고 이제 기계적으로 사무 처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이제 세세하게 체크를 못해서 이제 경정 청구 환급 금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발생 원인이 아까 되게 특례법 자체도 복잡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보시면은 반도체 투자 부분에 이제 세액 공제를 25% 확대한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한테는 25%의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여기가 반도체 분야가 한 8%였거든요. 근데 25%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보시면은 딱 익숙한 말이 나와요. 정부는 이달 중으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개정했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또 세액 공제도 2023년 1시 도입. 기간도 이렇게 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죠. 이거를 세세하게 다 체크를 하려면은 이 경정 청구만 주로 이렇게 주 업무로 하는 전문 세무법인에서 이제 다루는 게 청구액도 환급액도 제대로 찾을 수 있고 최대한 많이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저희가 이제 얼마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환급액을 가지고 가면은 기장 세무사들한테 이거를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네, 이렇게 복잡한 거를 기장 세무사가 그걸 다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영업을 잠깐 했을 때 어떤 이제 식당이었는데 환급액이 처음에 프로그램 책정했을 때는 한 1,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무법인에서 산출을 세밀 검토를 했더니 한 2,500? 이 정도 나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약간 잔머리를 굴리신 거죠. 기장한테 말해가지고 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면 용역 수수료라는 걸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수료율을 작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기장세무사가 찾은 거는 1,500만 원 미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자신하는 거는 저희 이스텍스 솔루션을 통해서 사업주께서
국제 환급금을 찾는다면은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찾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지금 현재 이제 국제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경정 청구에 대한 프로그램들, 웹 기반 프로그램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대략적인 산출 금액이기 때문에 더 찾진 않아요. 근데 한번 이제 국제 환급금을 경정 청구를 요청해서 환급금을 받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청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는 거죠. 네. 수수료도 네, 그 30%로 동일합니다. 경정 청구 업무를 한다면은 어떤 이제 사업장을 그 프로그램을 산출해 보거나 또는 이제 세무법인에서 이제 세밀 검토를 했을 때 국제 환급금이 많이 나오냐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5년 동안 이제 세금을 많이 냈을수록 그 환급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5년 내에 기계 장치라든가 투자가 이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또 또 중요한 게 이제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고용 유지되거나 증대됐는지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환급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나라에서 사업자한테 그 국제 환급을 해주는 이유는 딱 그냥 그 두 가지예요. 설비 투자, 니는 투자 많이 해. 그리고 직원 많이 써. 그럼 우리가 환급 많이 해줄게. 왜냐면은 고용이라는 부분이 고용지수라는 게 국가에서 국가 그 뭐야 경제평가나 이런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하여튼 그 일자리를 늘리든 공공 일자리를 늘리든 어떤 식으로 해서든 고용지수를 높여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있어서 그 이런 환급 제도를 통해서 이제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그 행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또 수도권이나 그 과밀 억제권 외에서 이제 창업을 했다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이제 수도권에서 영위하는 분들보다 환급의 책정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도권에서 29세 미만의 그 직원을 한 명을 고용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다. 뭐 1,200만 원이 나온다. 1,100만 원. 그러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1,200에서 1,400. 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해서 환급금이 뭐 적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웹 기반이에요. 그냥 뭐 앱이 아니라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하시면 되고 저희한테 이제 그 영업인 등록을 하시면은 핸드폰 번호 그 010 뺀 거 8자리가 이제 아이디가 되고 뒷자리 4자리가 비밀번호로 해서 그 계정을 이제 생성을 해줘요. 영업인 계정. 이건 어차피 이제 뭐한 프로그램으로 산출하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가가지고 그냥 뭐 사업주분들한테 조금 뭐 어디든 한가할 시간에 가서 뭐 이런 프로그램 부자연급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해가지고 뭐 그냥 간단하게 카카오 인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국세청에서 데이터 자료를 국세청이랑 고용산재에서 데이터 자료를 긁어 와서 한 10분 내에 이제 산출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주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그 금액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세밀 검토할 수 있고 계약까지 진행하는 게 되게 수월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산출액이랑 그 세밀 검토랑 오차 같은 거 저희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거는 어느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냥 대략적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치잖아요. 전문 세무법인에서 이제 그 세밀 검토, 사람이 직접 한 2박 3, 이틀에서 3일 정도를 그 찾을 수 있는 금액을 그 최대한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나온 금액보다 많이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박덕훈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으로 찾았을 때는 170 정도 나왔었는데 그 세밀 검토를 한 뒤에는 한 7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제 사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클릭해가지고 조회 누르면은
영업인 이제 아이디 비번 입력할 수 있고 로그인 하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내 영업인 이름이 이제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이제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영업인 계정이 맞는지 카카오 이제 로그인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 하면은 보통 처음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뭐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기존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사업장 추가를 눌러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그러면 그 해당하는 사업자 클릭하시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SNS로 간편 인증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홈택스나 고용산재에서 SNS로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택스에서 이것 가능하게 된 거지. 뭐 이택스 자체 내에서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편 인증하게 되면은 이제 카카오톡 체크하고 사업주 이름 넣고 주민번호 넣고 통신사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전체 동의 체크한 다음에 홈택스 인증 요청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통신사는 그 대표 3사밖에 안 돼요. SK, KT, LG. 알뜰폰은 아직까지는 인증이 안 돼요. 그거는 이택스가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이나 고용산재에서 대표 3사에 대한 것만 이제 그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홈택스 인증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인증을 해야 돼요. 이제 고용산재잖아요, 여기. 고용산재 인증. 이렇게 두 번을 인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고용산재고 홈택스에서 이제 긁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5분에서 하여튼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3분에서 5분 정도.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긁어온 게 보이고 결과 리포트 확인하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금액이 떠요. 그리고 이제 한 다음에 추가 정보 입력을 하셔야 돼요. 추가 정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뭐 그 직계 그러니까 6촌 이내에 어떤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친족이 있는지 외친족이 있는지 이거는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족이라든가 약간 6촌 이내에 특수관계인들은 고용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급액에서 제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간단하게 이런 거 체크한 뒤에 넘어가면은 이제 대리인 계약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오고 요청 클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뒤에 설명할 건데 2021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굉장히 이제 최고 수준의 경정 청구 전문 세무법인인 정평이라는 데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정평 이택스 삼성지사 영업인 분들은 그 정평이라는 데에서 세밀 검토를 할 수 있게 이렇게 20231이라는 이제 확인 번호를 신청 번호를 입력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접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는 사실 법인 공인 인증서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 클릭하고 법인 번호 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주식회사 뭐뭐뭐뭐 해가지고 이제 법인 이름이 딱 뜨거든요. 이제 법인 이름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다음 누르면은 이제 인증서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인증서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설치를 해야 돼요. 홈택스 인증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등록할 수 있게. 그래서 홈택스 인증서 클릭하고 법인 인증서 확인하신 뒤에 이제 암호 입력하면은 이렇게 이제 인증서가 등록돼 있다고 떠요. 그 다음에 고용산재도 마찬가지로 두 번 이제 이렇게 인증을 하고 나서 다음 클릭하면은 아까 그 개인 사업자랑 산출하는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입력사항 입력하고 2023년 이제 확인번호 신청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많이 떠요. 산출된 거 이제 캡처해가지고 영업인분들께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거든요.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검토 보고서가 이제 세밀 검토 후에 세무법인으로부터 검토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 돌렸을 때 28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환급액이 540만 원으로 늘었고 2월 세액이라는 것도 1,1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2월 세액은 뭐냐면은 지금 당장 현금으로 환급받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 낼 세금부터 해가지고 10년 동안 이 마일리지처럼 까주는 거예요, 세금. 네, 10년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죠. 거의 환급액도 2배 가까이 늘었고 2월 세액도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세밀 검토를 하게 되면은 거의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우리목공기계죠, 이게. 보시면은 처음에 책정한 금액이 48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1,300만 원으로 올랐죠. 그리고 해냄 종합건설 1,500만 원이었거든요. 이 프로그램 산출했을 때 4,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저런 분들이 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례도 아마 많이 계시고. 네. 보시면은 그러니까 정말 잘 모르는 사업자분들이 요즘 뭐 3.3이라든가 해움이라든가 뭐 이런 웹 기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광고도 많이 하고 해요. 사업자분들의 뭐 전행세금을 찾아드립니다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찾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프로그램으로 찾은 금액밖에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예요, 사실은 사업자분들은. 좀 고객 입장에서 아까 보면 처음에 뭐 비상세무나 뭐 여러 프로그램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저희의 장점은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 세무법인에서 세밀 검토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환급액은 최대한 찾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알아봤더니 뭐 해움이라든가 다 이 세무법인 용역 수수료 계약을 해요. 이게 나오고 나면 그러니까 세무 업계에서 이 경정 청구에 대한 세무 용역 수수료는 30%로 동일시 해놨어요. 물론 이제 뒤에서 많은 사람이라고 뭐 조금 깎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30%로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웹기반 프로그램들도 이 환급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어가요. 예.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하는 게 가장 이득일지는 이제 사업주가 선택을 해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예요, 사실은. 고객들은 진짜 잔머리 좀 물리겠는데. 고객은 잔머리 굴리면 본인이 손해 본다는 걸 이제 주지시키시면 돼요. 나중에. 예. 사례를 예. 굳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제 영업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은 어떤 분이 이제 나는 그냥 기장한테 하면은 저희들은 그래요. 그러면 기장 세무사한테 찾으라고 해보시라고. 저희 이제 세밀검토 저희도 따로 해보겠다. 비교해 보시고 많은 쪽에 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훨씬 나아요. 뭐 기장 세무사하고 어떤 척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업무가 따로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의 전문 분야가 이제 입출납에 대한 그 세금 신고일 뿐인데 이 환급에 대한 업무는 사실 안 했잖아요. 돈 10만 원 받고 뭐 그것까지 어떻게 이 국제 환급 업무가 저희들이 이제 사람이 이제 세밀 검토하는 것도 2박 3일이 걸리잖아요. 2박 3일 정도. 근데 국세청에 이제 경정청 요청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서류 준비를 해요.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게 한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기장으로서는 그게 조금 이제 10만 원 받고 이것까지 할 그건 없다는 거죠. 네. 이제 환급에 5천 이상 나온 사업장들 한번 보여드리면 한 조금만 함께 해주세요.
149. 보시면은 뭐 유통이다. 이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배철기획인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산장에 여기는 이제 펜션이거든요. 황금액만 6,500원 나왔어요. 어디 숯불구이 1억 넘게 나왔고요. 또 일단 이런 데 이제 2억 6천이네요. 법인이에요, 법인. 그리고 법률사무소도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아는 사람은 세무서도 했어요. 세무서도. 세무서를 직접 가가지고 경정 청구를 해줬어요. 기장 보시는 세무서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이게 이제 본인들이 찾는 것보다 맡겨서 찾는 게 본인들도 법률사무소도 나와요? 네?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도 나와요. 진짜 법률사무소 많아요. 네. 그리고 치과의원. 병원들은 대부분 거의 한 1억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약국도 또 많이 나오고. 네, 약국도 많이 나오고 한신포차 5억 8,400. 오? 네. 1억 8,500. 그러니까 지금 한 두 달 정도에 한 30개 정도 이상 나온 것 같아요. 5천 넘는 거.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제일 성금액 많이 나오는데 본 거는 16억 5천. 그 사람은 이제 거의 수수료로 영업이익이 가져간 게 이제 1억 5천. 한 방에. 네? 1월 달에 저희가 진짜 그 정평 세무 컨설팅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전문 그 국세 환급에 대한 경정 청구 전문 세무사만 한 40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다가 우리가 경정 청구 요청을 하면은 국세청에서 이제 야 이거 이 정도까지 환급에 이거 이 부분에서는 못 줘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데는 그러면은 이제 국세청하고 직원하고 이제 딜을 하는 이제 다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업무를 하는 그 전담팀 국세청 그 대응 전담팀이 따로 있어요.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그냥 기장세무사가 사실은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를 막 그 국세청에서 주네 안 주네 뭐 이런 것까지 하기가 되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수료도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장세무사가 저희 일에 조금 약간 장애물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기장세무사는 이거를 이제 사업주가 나 경쟁청구 받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못 받게 해요. 왜냐면 내가 일을 잘 못한 거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뭐 내년에 뭐 세금 폭탄 나옵니다. 뭐 세무조사 나옵니다. 막 이러는데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서초구 세무서장이 나와서 직접 유튜브에서 경쟁청구 해도 그 세무조사 안 나온다고 밝힌 영상도 저희가 단톡방에 이제 공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그 기장 세무사들을 통해서 받아야 됐던 서류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받으면서 이제 계약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평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기장 세무사를 좀 배제하고 그냥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영업하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경정청구 시장이 굉장히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국세 환급에 대한 세무법인, 전문 세무법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영업도 막 하세요. 영업인들을 뽑아. 그때 저희 이제 파트너분한테도 단톡방에 우리랑 똑같이 뭐 어디를 와서 이제 그 국세 환급 경정 청구에 대한 업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맞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변호사들이 그 영업인 기용해가지고 그거 못하잖아요. 고객 영업을. 그것도 변호사들도 걸리듯이 세무사협회에서도 세무법을 기본해서 이제 세무사협회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영업활동을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 만약에 세무법인에서 대부분 몰래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영업인이 어떤 사업장을 갔어요. 그래서
대부분 명함 파요. 뭐뭐 세무법인 뭐 팀장 누구 이렇게. 근데 그걸 줬는데 기장세무사한테 그 사업주가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정정 청구하라 해가지고 기장세무사가 이제 정의감 넘쳐가지고 세무사한테 고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세무법인이 세무사협회에서 신고 접수가 됐다고 해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되게 열심히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받아야 되는 수수료가 국세청에서 이제 몰수. 예, 그건 이제 그 국고환수되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하고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무법인은 뭐냐면 이텍스 솔루션이 있잖아요. 이텍스 솔루션 회사 자체 내에서 세무법인하고 그 업무 협약을 맺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뭐냐면은 이텍스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마케팅 해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무법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 뭐 수수료 몰수나 뭐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다른 데는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고발해도 돼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다이렉트. 네. 이제 저희 이제 두 번째 상품이거든요. 비즈렌탈인데 보통 이제 사업주분들이 그 제품을 구매한다거나 설비 투자를 해야 될 때 이용을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든 정부 정책을 자금을 지원받든 아니면 리스를 하든 뭐 이렇게 지금까지는 선택을 했어요. 이건 이제 근데 전부 다 이제 금융권 상품이거든요. 금융권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순간 이제 부채로 잡혀요. 이렇게. 부채로 잡히니까 당연히 이제 신용등급도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안 되면은 정부 정책 자금이나 이런 거를 받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제 뭐 여신 여력은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리스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를 선납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내가 1억짜리 기계를 들여놔야 된다.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여놓으면은 바로 이제 뭐 사업자의 그 법인이면 법인, 뭐 그 사업주면 사업주, 개인 사업주면 부채 자산으로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이제 감가상각으로 계속 비용이 이제 감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리스나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대출이 이제 만약에 사업주가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간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 15일 이상 걸릴 거예요. 그리고 리스나 할부를 먼저 하면은 렌탈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할 게 렌탈인데, 그리고 이자가 비싸요. 근데 이제 렌탈은 비금융권 상품이에요. 뭐냐면은 비금융권이라고 해서 어디 뭐 사채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돈을 가져다가 이 상품을 만든 게 아니라 여기 금융권에 있는 그 돈들 있잖아요. 뭐 KG 인시스든 뭐 어디 OK저축은행이든 이런 데서 진행하던 돈을 일부를 빼가지고 이렇게 비금융권 상품을 만든 거예요. 걔네들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렌탈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부채로 안 잡혀요. 비금융권이니까. 당연히 부채로 안 잡히니까 신용등급 영향이 없고 여신도 살아있어요. 리스처럼 선납금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렌탈은 뭘 해야 되냐면은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데서 이제 심사를 받아요. 그 신용도에 대해서. 그래서 보증보험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채자산으로 안 잡혀요. 렌탈은. 왜냐면은 딱 이게 의미예요. 정수기 렌탈 한다고 해서 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내 거가 아닌 것처럼 이것도 렌탈도 똑같이 그 기계를 들여놓은 순간부터 렌탈이 끝날 때까지는 내 거 자산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렌탈이 끝나고 나면 내 걸로 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뭐 녹화하고 있는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걸로 이제 비자금 마련을 해요. 네. 이 방법은 이제 뭐 있습니다. 하여튼. 네. 그리고 실행까지 처리 속도가 빨라요. 보통 이제 뭐 한 빠르면 이틀 아니면 일주일 안에는 대부분 처리가 돼요. 그리고 렌탈을 먼저 받게 되면은 여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리스나 대출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에 의한 상쇄협회로 이제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비즈 렌탈 자체가 저희 국세환급 아까 설명했던 그거랑 이제 밀접한 연관이 돼요. 보시면 지금 이제 B2C 렌탈 할부라고 해가지고 사업자 신용만 가지고 렌탈을 한 2천만, 2,800만 원까지 렌탈을 하는 상품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1월 말에 여기가 이제 KG 이니시스에서만 진행하는 상품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근데 이게 KG 이니시스 그 총괄본부장이 바뀌었어요. 올해 1월에. 그러면서 이 상품 없애야겠다는 이제 언지를 했고, 그래서 지금 진행은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게 되게 좋은 게 대표 신용도로만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소액으로 뭐 이렇게 미용실이라든가 뭐그 카페라든가 이렇게 창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초기 창업 자금으로 되게 좋은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B2B 렌탈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그 대표 신용도도 들어가고, 이제 사업주의 매출액, 사업체, 그리고 이제 서울보증보험에서 이제 심사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건데, 금액은 이제 500에서 이제 50억까지 가능해요. 근데 한 저희들이 이제 진행할 때는 한 7억 이내로 진행을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장려를 해요. 왜냐면 7억 이상이 되는 그 심사는 이제 서울보증보험의 본사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승인이 거절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7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신규 렌탈, 뭐 중고 기계 살 때도 렌탈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백렌탈 할부는 뭐냐면은 어떤 기계를 내 소유로 가지고 있어. 근데 돈이 필요해. 운영 자금 같은 게. 그러면 이거를 담보로 해서 렌탈을 진행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렌탈이 왜 좋은지는 이거 절세표 하나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어떤 사업주가 이제 소득세 구간이 26.4%예요. 내가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게 개인 사업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1억 정도의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거를 렌탈로 이제 진행을 했다. 그래서 36개월 동안 내가 이거 렌탈로 그 할부로 갚는 거거든요. 그때 금액을 보면은 이제 총 렌탈료는 1억 3,960만 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자가 꽤 높아 보이잖아요. 연 13%막 이렇게 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렌탈은 부가세를 환급받아요. 1,200만 원 정도 환급받고 빼면 이제 1억 2,600인데 여기 이제 아까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데에서 그 심사를 받아가지고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700만 원 정도 들어서 이제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득세 구간이 26.4인데 국세 환급으로 이 기계를 렌탈 해가지고 받는 금액이 3,5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경정 청구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은 내가 3년 동안 기계에 대한 예, 기계 설비 투자에 대한 그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은 다 빼고 나면은 결국 이 사람이 3년 동안 갚는 금액은 9,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쓰고 1억짜리 기계를 구입하면서 렌탈로 하면 갚는 금액은 9,8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그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네가 세금 많이 내면은 많이 낸 구간 사람이면은 공제도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1억짜리고 36%, 36개월로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소득세율 구간이 16.5%. 이 사람은 다 해봤더니 여기만 달라요. 소득세 공제 금액. 여기만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3,500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2,200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총 이제 합쳐보니까 1억 1,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되게 저렴하게 쓰는 거잖아요. 이자로 따져봐도.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적게 내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한 1,200 정도 더 나온다고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법인 사업자인데 똑같아요. 법인세 절감 구간이 이제 22%짜리는 이 정도 되는 거고
이제 11%짜리는 이 정도 된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렌탈이 비즈 렌탈이 좋은 게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잘 먹히는 데가 병원이에요. 병원 같은 데는 대부분 기계를 장비를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병원 원장들이 소득세율 구간이 40% 구간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억을 갖다 썼는데 본인이 이제 3년 동안 갚는 게 거의 한 7,8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소득세 40%일 경우에 공제 받아서 하게 되면. 예. 그래서 병원에서 그 비즈렌탈이 굉장히 잘 먹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병원 원장님들이 이 렌탈을 잘 몰라요. 어느 사업자나 지금 이 렌탈 상품이 나온 게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주분들이 이런 렌탈 상품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 리스는 많이 아시고, 근데 리스의 문제점은 또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기계를 되게 좋은 내가 쓰고 싶은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나온 뭐 이렇게 모델의 기계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리스를 받고 싶어도 리스 회사에 이렇게 제휴가 안 돼 있으면은 이 기계를 못 써요. 여기에 리스 회사에 제휴되어 있는 기계만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렌탈은 내가 직접 공급사를 선정해 가지고 공급사로부터 그 공급 계약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렌탈사에서 그냥 그쪽으로 설치하게 지금 내가 쓰고 싶은 기계를 쓸 수가 없어요. 네, 없어요. 보시면 되고 뭐 이제 뭐 구매자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새 제품 의 구매나 중고기 제품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자세히 이제 나중에 이제 비즈 렌탈만 따로 강의를 한번 하고 또 키오스크도 따로 강의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렌탈백 같은 경우에는 담보로 이제 기계 담보라고 돈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설비를 담보하거나 이거는 이제 어떤 은행권이나 이런 데 담보가 안 잡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 어떤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그 어떤 프로세스랑 렌탈에서 진행하는 프로세스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 렌탈 상품 만들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또 리스가 완전히 끝났어야 되고요. 필요한 거는 최초 구입 시 이제 견적서라든가 세금 계산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 역시도 이제 기업 신용이라든가 매출 상황을 보고 이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고 못 갚는 사람이면 사실 저거 처치곤란인 거거든요. 아무리 기계 담보 뭐 이렇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가는 제품은 이제 대부분 가능해요. 대부분 가능한데 이제 바퀴 달린 거, 우리 차량 넘버라고 하죠. 넘버가 이제 발행되는 상품이라든가 부동산, 지금 이제 리스라든가 대출 뭐 이런 담보대출 이런 걸로 했을 때 그 사용하는 것들은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소모품, 뭐 무형의 상품, 그러니까 나 지적재산권 있어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차량 번호판이 있는 것들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렌탈이 가능하다 당신 심사를 했더니 신용도 좋아 렌탈 해줄게 하면은 그 사업주가 직접 이제 기계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경적서를 렌탈사로 보내요. 우리 이거 필요해. 그리고 이게 지금 얼마 정도 해. 그러면 렌탈사가 이제 이 공급사한테 이쪽 회사에 설치해 주시오 해요. 그러면은 공급사가 가서 이제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설치 확인을 서를 받고 렌탈로 보내면은 렌탈사에서는 일시불 지급 금액. 그러니까 공급사도 되게 좋은 거예요. 대부분 보면 뭐 어디에다가 이제 되게 뭐 1억짜리를 해줬는데도 저 회사에서 조금 요즘 사정이 어려우니까 좀 나눠서 낼게요 하면은 이게 목돈이 안 생기잖아요 사실. 공급사도 굉장히 좋은 이제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시불로 내가 설치만 해주면은 돈을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이라든가 관건서, 식당, 뭐 공장 뭐 다 돼요.
사실 뭐 아파트 공급도가 어떻게 되는지 공급사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렌탈을 받고 싶은 사업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하면은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그 의료기기도 어떤 제품이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이 모델을 내가 하고 싶다. 이게 근데 예, 그 제품을 직접 이제 렌탈사에다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견적서를 넣으면은 이제 그 렌탈사에서 그 공급업체한테 여기에 가서 이제 설치해달라. 그리고 설치 확인서를 받으면은 이제 바로 이제 일시불로 돈을 쏴주는. 이들은 그 공급에서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상황인 거죠. 공급사한테도 좋고, 이제 사업자한테도 굉장히 좋고. 이제 보시면은 뭐 이거는 이제 설비 그건데, 기계 구입비가 4억인데, 그냥 없이 그냥 영원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렌탈 진행했을 때. 보면은 카페나 이런 것들도 다뭐 제빙기, 정수기 다 했어요. 그냥 다 한꺼번에 이제 렌탈사에 그 견적서 넣어가지고 총 창업비가 2억 900만 원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들은 거는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상호. 나머지는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쵸.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도 좋기도 한데 보통 보면은 기존에 이제 카페를 하시다가 또 새로 이제 분점을 낸다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좋다고 보십니다. 저는 이제 병원이 되게 좋더라고요. 병원 뭐 에어컨부터 환자 의자 막 이렇게 침대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7억 정도 필요했는데 의사들이 또 그래도 신용도가 나름 괜찮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이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창업비 영원으로 점수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7억을 썼지만 그 세금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고 해가지고 거의 그 근방에서 끝났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이제 가는 분위기. 예. 지금 뭐 본사에서 이런 식으로 뭐 3단 플랜 만들어서 지금 영업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사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뭐 팜플렛이라든가 리플렛 만들어갖고 공단 같은 데 돌아요. 그냥 공단 같은 데 가서 이런 렌탈 광고 있으니까 하면은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예. 저희는 이제 우선은 이제 아까 세금 국제환급이랑 비즈렌탈에 대해서 그 이렇게 팜플렛도 만들었고 지금 이제 이번에 지금 3단 리플렛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비즈렌탈, 국제환급, 두 개 다 비즈렌탈. 그리고 키오스크까지 해가지고 키오스크랑 이런 식으로 이제 3단 리플렛에 접히게 해서 약간 두꺼운 종이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을 하실 수 있게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신청을 받을 거예요. 만드실 분.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 소개하는 이제 키오스크인데요.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전 국민 이제 QR 코드를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제 막 그 키오스크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뭐 그 KFC라든가 패스트푸드점에 먼저.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이제 주문도 못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제 나라에서 이런 거를 가만히 두고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뭐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도 계속 하고 뭐 해서 요즘은 그 정말 아예 안 써보신 분 외에는 그래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키오스크 다루는데 크게 이렇게 어려움을 안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인건비 상승률이 한 그 문재인 정부 시대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인건비 이제 최저임금이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얼마 정도 되냐면 올해는 이제 주휴수당 포함해서 1인당 들어가는 그 임금이 231만 8,420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야, 그 직원 구하기 쉽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최저임금만큼 사람들의 눈높이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못 구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뉴스 이제 그 써있잖아요.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모두 고통이에요. 되게 희한한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로자는 이제 인상률 불만족스럽다고 하고 더 올려달라고 하고 사용자는 이제 높아진 그 임금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업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 이렇게 최저임금이 높아지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보시면은 패스트푸드 점에서는 이제 사람 모집을 안 해요. 알바 인원이 계속 감축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자리 잡냐면은 결론은 이제 이 키오스크로 다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 최저임금 정책으로 건진 건 키오스크 하나밖에 없다고. 네. 이게 지금 그 키오스크 시장을 이렇게 해봤더니 지금 그 금액이 40조 시장이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사실 나가보면은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전국적으로는 보급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도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큰 시장이다 보니까 LG, 삼성 지금 다 달라들었어요. 키오스크 시장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키오스크 박 대표님이 무슨 사람도 많던데 이렇게 하는데 선호도 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더 편하대요. 지금 이제. 왜 편하냐? 주문 시간이 짧다. 처리 시간도 짧고 직원한테 대면 안 해도 되고 뭐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데 몇 년 사이에 한 2년 사이에 지금 키오스크 선호도가 처음에는 낯설어서 어색하다는 그 뭐지 그런 내용이었지만 지금 뭐 한 2년 사이에 선호도가 저렇게 굉장히 뭐 75%가 선호 더 좋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뭐 시간이 갈수록 거의 이제 키오스크로 모든 게 이제 변화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롯데리아, 뭐 맥도날드 이런 데는 거의 다 들어갔고, 네, 네. 매장 진짜 많더라고요. 뭐 동네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맘스터치도. 네. 근데 맘스터치는 들어가 있어요 이미 다. 그래서 키오스크 시장 성장률 딱 봤더니 딱 4천억 원 됐어요. 40조 시장인데.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걸 했어요. 스마트 상점 보급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비대면 시대에 키오스크 오라는 거거든요. 상점들한테. 그래서 키오스크 회사들이 여기 엄청 이제 달라들었어요. 그 바우처라고 했나? 그런 걸로. 네. 그래가지고 그 이 스마트 상점으로 계약을 하러 막 이제 영업인들이 돌아다녔는데 결론은 이 사업은 실패했어요. 왜냐면은
그 키오스크 회사 자체 내에서 그, 그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 녹여요. 가격에다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받아서 자부담금이라는 걸 30%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별 그 사는 금액하고 좀 차이가 별로 없게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별로 좋지 않 이렇게 안 좋은 그 뭐지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이 스마트 상점 이거는. 예, 예, 예. 지금 이제 키오스크 이제 여러 회사 거 이제 가격을 살펴보시면 이게 지금 본체 가격이거든요. 본체. 근데 되게 싼 것도 있어요. 뭐 50만 원 미만짜리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격에 사실은 이제 사업주들이 키오스크를 놓고 나서 부담해야 되는 그것들이 있거든요. 카드 수수료, 뭐 배송 수수료, 여기 포스기 이제 뭐 렌탈 할부대금 들어가고 설치비가 뭐 대당 뭐 20만 원, 한 대당 이제 5만 원 추가 기본 20에다가 이제 관리비랑 출장료 같은 거 이제 기본 출장료 33,000원에 뭐 이렇게 AS 비용은 1년이 지나면은 대부분 이제 비용이 처리 나와요. 근데 어떤 업장은 제가 봤더니 그 키오스크 비용보다도 더 나온 데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1년이 지나면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기계로 교체는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월에 이제 15,000원에서 23,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꽤 많다는 거죠. 근데 저희 거는 이제 뭐가 좋냐면 이제 세트가 무상, 전체 이제 세트가 다 무상으로 지원이 돼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주들은 이 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그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실 3년 동안 키오스크 세트, 그러니까 전체가 무료로 다 설치가 되고 AS도 3년 동안 이제 그 전국망이 있더라고요. 얘네가 하나시스 건데 이제 무료로 다 되고 유지관리 비용도 0원. 그러니까 뭐 키오스크 한 대당 직원 1.5명을 기용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약 3년 동안 이제 사업주가 그 전략할 수 있는 비용이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무상으로 들어가는데 스탠드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바뀌어요. 이게 지금 이제 세트가 단면으로 뭐예요, 세트가? 이거 요거 그렇죠, 세트. 다 전체를 이제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거죠. 우리 대표님 여기다가 TV 두 개한테 더. 아니지. 아니, 키우 본체하고 이게 이만한 소리가 본체하고 되게 되게. 이만한 소리가 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는 메뉴판을 맞아요. 이벤트나 이런 걸로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걸 TV를 그냥 내가 가져 집에다 갖다 써. 그러니까 보시면은 세트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가장 필요한 거는 본체하고 여기 이제 그 오더지 나오는 거 이거랑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그 어디야 그 매장 주인이 이제 주문 들어온 거 보는 그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세 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키오스크가 가끔 고장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주문 안 받고 손님 돌려보낼 수 없을 때 이제 와이파이로 주문을 받고 이제 카드 결제를 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우선적으로 다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테이블 오더예요. 테이블 오더. 아, 이게 기술에 있는 거예요. 네? 기술에 있다, 기술. 테이블을 오더라는 걸 지금 전체적으로 다 깔아줘요. 테이블 오더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로 깔아드리기도 하고 식당 같은데. 예, 매출에 따라서 그러니까 2,5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카드 결제. 예, 저걸 다 세트라고 그렇게. 예, 이걸 한 세트로 그럼 되게 총 금액이 얼마고요? 따지면. 총 금액으로 따지면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근데 해봤어요. 저거 원래 30%를 원래 이거
사업자가 내야 되는 거냐 원래. 그런가요? 이만 3만 원이면 네네. 사업자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는 하여튼 이 제품들을 다 무상으로 공급을 한대요. 근데 이것도 바우처에서 상품 70%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걸 왜 지원을 왜 해주는 거죠? 이제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카드 수수료 카드 쓸 때는 예, 하는 거죠. 대박이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는 그게 그래서 매장이 크겠다는 걸 가지고 있다. 그쵸 이제 그래도 최소 매출이 한 2,500 이상 되는 매장들을 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와야 되는데. 예. 약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키오스크 영업하면서 그 경영 총괄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써야 되겠네. 다 할 수 있어 이걸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세팅을 한 게 이제 이 세 가지가 한 매장에서 그 멀티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비즈니스도 할수 거죠. 있고. 네. 그렇죠. 너무 좋은데? 어려워졌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희가 국제 환급이라든가 비즈렌탈은 일회성이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이거랑 같이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3년 동안 계속 내가 이제 그 이제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매출의 일부분을 이제 영업인이 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몇 프로예요? 크진 않아요. 0.5%. 0.5%도 뭐 아 그렇죠. 양식이 50억 하니까. 그러면 엄청 우리가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렌탈에 대한 아까 비즈렌탈은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즈렌탈은 내가 만큼에 대한 수수료예요. 그쵸 3%. 그러니까 1억을 내가 그 매칭을 했다 그러면은 300. 다 수수료 개념이네 다. 국제환급은 다 수수료야. 10%.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키오스크 렌탈을 해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굉장히 우리는 그냥 하나시스라는 거거든요. 하나시스에서 이제 하는 거고, 이거는 그거. 이 하나시스라는 회사 거거든요. 이게 하나시스가 이 키오스크 업체 중에서 굉장히 이제 업력도 오래되고 괜찮더라고요. 얘네가 지금 뭘 했냐면은 그 이번에 이모더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 솔루션 있잖아요. 여기 뭐 무슨 여기 업체도 인수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하나시스 그 키오스크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그 배달업체 거까지도 다 이제 결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사실 그냥 들고 다니면서 하는 소규모 수상공인한테 이렇게 하는 건데 크게 권하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트로 나가는 거는 이제 뭐 그 월매출 2,400 이상 인 그 업체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고요. 무상으로 협력. 그리고 테이블 오더는 이제 이것도 이제 2,500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업체가 월 매출 그래도 2,500 정도 이상은 해주는 데라고를 골라서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을 때 월 매출액표를 그 매출 전표를 받거든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후불형도 있고, 그러니까 뭐 맥주집 이런 데는 계속 시킬 거 아니에요. 뭐 시킬 때마다 결제하면 불편하니까 후불형 또는 선불형으로 그냥 그 품종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 오더는 이렇게 배터리 보조 배터리로 이렇게 운영을 해요. 대부분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뭐 전기 그 개선을 테이블마다 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이거 이제 그 QR 주문.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이모더 프로그램이거든요. 뭐 한식포차, 김간의 얌샘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얘네께 이제 이모더가 아까 보여드린 그 여기 거예요. 그 하나시스에서 이 이모더 그 솔루션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관리와 업데이트를 이제 하나시스에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혹시 식당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나요? 여기도 미용실도 되나요? 다 되죠. 학원 네, 되고 다 돼요. 학원도 있어요. 학원. 많이 그러니까 매출이 있으면은 다 되죠. 학원은 다 현금으로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지금 키오스크에다 기능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좀 해봤는데 네. 이 커피숍 같은 경우는 쿠폰 받아내니까 예, 그리고 뭐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결제 학생들 네네. 이런 게 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호환이 되냐? 저게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저게 설치 시 무조건 그 뭐지 매출액 기반으로서 네. 설치해 주는 거죠. 그쵸. 매출액. 그 매출액 기반을 그걸 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심사를 받을 때 그 매출 전표, 그러니까 월 매출에 대한 그 거를 자료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니네가 월 매출 뭐 어느 정도 하는구나 했을 때 이제 무상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설치하고서 다시 뺏어가면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책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월 매출 평균을 가지고 하지, 뭐 어떤 달에 막 500 했는데 지난달에 뭐 한 3,000원 하던 데가 갑자기 500 했는데 야 니네 매출 그랬으니까 뺏어가, 이거 안 하는. 막 팬데믹 같은 데 와가지고 90% 확 떨어져.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매출이 없고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3%라고 치면 아니 3%가 아니고 0. 0.5%. 네. 0.5%면 10만 원에 했을 때 50만 원. 아니죠? 50인가요? 50이죠. 0.5니까. 아니 5만 원. 5만 원. 0.5기 때문에. 0.5. 그래서 보통 한 2,500짜리 매장을, 월 매출 2,500짜리 매장을 이제 한 100개 정도 한다는 목표를 갖고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가능해 이게. 예. 왜냐면은 그 지금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렇게 전체 풀 세트를 3년으로 무상 공급해주는 데는 없어요. 차용도 없던데 차용 가면 돼요. 그렇죠. 차용도 되고 아까 기소야도 없다는데? 이게 다 있어요? 먹어요. 테이블로도 넣으면 되잖아요. 테이블로드는 거기 있어요. 거기 기소연 있고 기소연 있잖아. 사용은 가고 있고. 무상기간 지나면 어떻게? 무상기간이 저는 본인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것도 없어요? 그 달달이 되는. 예, 없어요. 오. 다 아까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오 대박. 그러니까 그런 한달 2년 있고 되는데 쓰게 되면 관리돼. 와 이거 주차장도 돼 이거? 그때는 이제 관리비는 나와요. 예. 아, 네. 자기가 되면 주차장도 돼 이거? 네. 관리비가 얼마큼 나 같으면 3년 뒤에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고 아, 싶어요. 그래도 되겠군요. 주차장 어차피 내 거니까 그거는 하는 거잖아. 이 주차장도 좀 대박인 것 같아. 달아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그냥. 아니 그리고 오래가 네, 이런 거 안 바뀌어. 이런 거 되게 많아. 예. 공영 주차장이 좀 많이 붙어있더라고. 공용은 요즘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보면은 이제 안 들어가 있는데도 좀 종종 보이잖아요. 이런 빌라 거. 같은 데. 예. 요즘 거의 빌라 같은 데는 조금 그게 없고 사실 이거는 좀 막 이렇게 우리가 영업을 해가지고 이걸로 돈 벌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다가 이제 예,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이제 주차장 키오스크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뱀피 했을 때 돈 엄청 번 사람들 많잖아요. 난 네. 뱀피가 있는지도 몰랐어. 나도 배달비 내가 아는 사람 먹은 사람 있는데 한 달에 몇천 원. 예. 근데 이제 뭐 PGP로 이렇게 시대가 돌아온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PG라는 게 박덕훈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이거 긁는 것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키오스크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PG가 이제 그 접목이 된 거야 사실은. 그래서 뭐 영업자 수당은 이제 한 매장당 월 0.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드 매출 2천만 원 정도를 하는 매장 100개를 하면은 본인한테는 매달 이제 1,000만 원 정도의 그 수익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것만 해서 강의도 되겠네요. 오늘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저희가 이제 지금 이텍스 삼성지사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딱 이거예요. 멀티 수익형. 내가 가가지고 단일성으로 끝내거나 아니면 한 가지만 영업을 하지 말고 한 군데 갔을 때 그냥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계속 이제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아까 이제 그 비즈 렌탈이라는 것랑 국제 환급 업무가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저희가 그 일례로 그 영업을 하시는 분의 중에 갑질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병원에다가 이제 팜플렛 같은 거 딱 돌려놓으면은 의사들이 사실은 리스만 거의 알지 렌탈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와요. 아, 이번에 이거 들여놔야 되는데 이거 진짜 뭐 비금융권 상품으로 그 신용도 영향이 없냐? 내 신용만 되면은 가능하냐? 해가지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설명해주고 그 신용도 체크하면은 된다 안 된다가 금방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딱 이제 저희가 이거 해결해 드리겠다.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해결을 당연히 해주겠다. 해주는 게 아니라 대신 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어버리더라고, 그 사람. 뭐냐면, 이거 해결해주면 국세, 그, 경정청구 하자. 그리고 당신 병원에 테이블로도 넣어라. 근데 그 병원이 막 한 달에 매출이 한 3억씩 찍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영업을 한꺼번에 해요. 그분은 딱. 한 군데 딱 그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세 개를 영업을 하고, 지금 저희 아이템들 보면은 다 헬핑 아이템이에요. 뭐냐면은 사업주를 돕는 아이템이지 사업주를 한테 뭐 손해를 입히거나 예,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돈 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국사연금 하면은 돈 받게 해주는 거고 비즈렌탈로 내가 이제 어떤 그뭐 리스나 대출로 뭔가 설비를 하거나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렌탈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신용도 영향도 없이 장비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지금 이제 키오스크라는 것도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전체 풀세트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지사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그 갑질 영업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영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보험이나 이런 것처럼 가가지고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당당하게 움직이셔도 돼요. 그 보시면 이 어제 이제 그 저희 이제 영업인분들 중에 그 배현미 팀장님이 계시는데 보험하시는 분이세요? 네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저랑 통화도 좀 하셨어요. 뭐냐면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겁이 난다 뭐 이랬는데 지금 아이고 첫 영업을 해서 이제 돌려봤더니 612만 원짜리 안 먹고 네. 하는 조그만 이거 어떻게 키우죠? 커지나? 그냥인가? 이렇게 612만 원짜리가 나왔거든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답장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갑질 영업한다. 이거 이제 금액이 한번 나오니까 그분이 이제 지인들 좀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해주라고. 근데 이거는 이 말은 영업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맨날 안 해본 분들은 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도 지인들만 한정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국세연금 업무는 거의 이렇게 돼요. 돈 뭐 단돈 100만 원 나와도 나 아는 형님이 저기서 사업하는데 거기 그 사람도 한번 연락해 놓을 테니까 돌려달라고. 네. 오히려 부탁해요. 오히려 부탁해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은 안 해본 분들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분명한 거는 해본 분들만 알아요. 예. 정확해요, 이게. 딱 100만 원만 나와도 그 소리 대번 나와요. 나 아는 형님이 사업하는데 왜냐면은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정말 내가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소개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저희 이제 삼성지사에서 준비한 아이템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좋은 아이템들이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이제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